우리 대법원이 지켜야 될 정의, 대법관이 또 세워야 될 정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다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고 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 어느 정도나 중요한 의미의 말입니까? 그런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의를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정의를 방기하고 정의를 지체한다면 그건 사실은 정의를 방해하는 일이겠죠. 예, 그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자, 법원이, 그리고 대법관이 바로 영어로 저스티스신데 이제 정의를 이렇게 세울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 재판에서 법원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야 될 원칙과 절차에 따르다면 그 정의가 지금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정의가 아주 신속하게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재판 지연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넉장 재판입니다. 이 넉장 재판이 아니고 신중한 재판이 아니고 고의적인 넉장 재판을 통해서 정의 실현을 지체시키고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은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정의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재판이 지연되었는지는 정의를 솔직히 지체시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형사 재판 이런 것들은 피고인의 권리, 피고인의 또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루어줘야죠. 보통 구속되면 이제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그 기소가 잘못됐던 사실을 반증함으로써 빨리 자기 스스로도 정의를 찾고, 또 수사기관이나 그 검찰은 빨리 잘못된 불법을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사재판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재판에서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실 지하철 넣는 거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재판 지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건의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그 사건의 내용이나 증인의 숫자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다 증거가 드러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반박하면 되고 할 문제였는데,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은 올해 2월에서야 비로소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3년 동안 재판부가 2번 바뀌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란 분은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형사부에서 2021년 2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더니 2달 후 또 김미리 판사가 변관련 재판부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건 정의를 일부러 지체시키고 있는 것이고 지연시켜서 무언가를 은폐하거나 처벌을 늦추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사건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게 좀 문제 아닙니까? 자, 이 사건은 내년 총선까지 결론이 안 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소수자 권리 보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야 그게 문명 국가겠지요. 그러나 국가의 기초란 것은 정의가 빨리 실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사기를 쳐고 저기서 거짓말을 하고 저기서 다른 국민의 권리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했는데 그 정의가 지연되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사법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그거 하라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요. 이거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반 동안 1심 판결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문명 국가, 더구나 법치를 지향하고 우리가 소수자 인권까지 보호하는 이런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요한 선거 사건이고 중요한 권력에 개입한 사건인데 그 뭐 그렇게 복잡한 사실관계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 제가 세부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사건을 모르지만 예.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 보면은요, 형사 판결 선고는 1심이 공소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상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이 사실 아시죠? 이 법률은 아시죠? 네, 뭐 훈시 규정으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훈시 있습니다. 규정이지만 그 훈시를 3배씩 4배씩 어긋나게 한다면 그건 훈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닙니까? 네, 훈시 규정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예,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자,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 시절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시절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는 이 사건 기록들, 이 재판 기록들로 다 우선에 판가름 날 겁니다. 지금 우리 대법관 후보자께서는 새롭게 대법관이 임명되신다면은 이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네, 재판의 신속성을 공정성 못지않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사법부는 국민에게 큰 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지체된 정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바로 실현된 정의를 방해한 역사의 사법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